지금부터 헥스터.io라고 하는 사이트의 사용법과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헥스터.io고요. 헥스터.io라고 들어오면 hacker.ster.io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페이지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는 사이트예요. 인스트럭터블즈라고 하는 사이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조금 더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정리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틱택토 with 틴시라고 돼 있는 요거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은 만든 사람들이 나와요. 만든 사람들이 나오고 배포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리고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몇 시간 정도 됐는지 뭐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만든 지 몇 시간 됐는지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재료들이 나오죠. 재료들 한번 이름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눌러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 재료를 구입한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에이다프루트의 네오픽셀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입처 링크를 걸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재료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앱 어떤 것들을 썼는지 우리는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걸 썼고 그것에 대한 링크도 또 나와 있네요. 네, 아두이노 헥스터 안에 있는 아두이노 포럼 같은 곳으로 연결되네요. 그 다음에 툴들, 핸드 툴은 그리고 제조할 때 만든 머신들은 여기는 글루건 그리고 드릴 그리고 드릴링 머신, 드릴링 핸드 드릴 그리고 요건 인두죠.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는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보드하고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 틱틱토라고 되어 있긴 한데 세 개 줄 맞추면은 이기는 게임 그거에 대해서 동작하는 거고 요걸 만드는 방법들을 밑에 이렇게 사진하고 영상하고 이런 것들로 그리고 설명글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거의 아래쯤에 왔는데 코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바로 복사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누가 짰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만든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죠. 만든 사람을 바로 팔로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작업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사인업을 해야 되겠죠. 사인업은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봐 줄게요. 풀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쳐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래 계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비밀번호 사용할 거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넣어주고 create your free account 무료 계정 만든다 이걸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 줄 거예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어떤 걸 쓸 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유저네임은 저는 주연김 그냥 쓸게요. 그리고 나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프로필 사진 그리고 사는 곳 이런 것들 적는 거죠.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로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죠. 메인 페이지 들어오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뭐 선택하고 싶은 것, 아두이노,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네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고, 아, 뭐,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던을 눌러줄게요. 자,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왔죠. 원래 페이지에서 이제 익스플로어 쪽을 보면 여기 보면 토픽, 플랫폼, 프로젝트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토픽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를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뭐 3D 프린팅이냐, 동물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것들 고를 수도 있고, 플랫폼이라고 보면 이제 아두이노를 쓰니, 라즈베리 파이를 쓰니, 아니면 인텔 제품군을 쓰니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만약에 내가 인텔 제품군을 쓴다 그렇게 클릭을 하면 그걸로 만들어진 뭔가를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주제별로. 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계정 쪽에 이렇게 계정을 보면, 마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작업할 건, 새로 만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하나 만들어내면 밑에 이렇게 개수대로 뜹니다. 그 다음에 마이 프로필로 가면 내 계정 수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오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고 뭐 어디에 소속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했던 네 가지 툴들, 내가 관심 있는 툴들 선택한 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에디트 프로파일로 가면 이제 아까 적지 않았던 세세한 정보들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퍼블릭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공유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대시보드 쪽에 있는 요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면 이제 내가 공개해 놓은 프로젝트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위쪽에 그냥 뉴 프로젝트 이 버튼 누르면 돼요. 버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 이걸 눌러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여기 쪽으로 들어오면 되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쇼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냥 한글로 써도 됩니다. 한글로 아두이노를 사용해 만든 뭐 블링크, 그냥 가장 기본 블링킹 머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엘리베이터 피치는 뭐냐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간략한 소개 글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냥 써줄게요.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LED가 깜빡이는 장치를 만듭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커버 이미지는 뭐냐면 대표 이미지라고 해서 이 한번 넣어볼까요? 커버 이미지 어떤 거 넣어볼까요? 이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바꿔야 되겠다. 이걸로 해서 좀 사이즈가 안 커지네요. 네, 이렇게 할 거고 컨티뉴 눌러줍니다. 임포트 페이지라고 좀 전에 나와 있던 이 부분은 뭐냐면 깃허브 같은 다른 사이트들을 그냥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베이직, 팀, things, 스토리, 어태치먼트, go to project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해주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 만들었을 경우에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커버 페이지를 만들었고 요 안내 한 다음에 세이브 누르고 그 다음에 팀으로 갑니다.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맡는 역할을 자기가 도맡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짜는 사람은 코드를 짜서 올리고 뭐 레코더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은 하드웨어 조립 장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작업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아이디를 적어주면 한번 적어볼까요?
다른 저의 그 부계정이에요. 요 계정을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팀 이름, 아두이노 테스트 팀 팀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고, 프리티 URL 요거는 헥스터.io의 지금 계정 이름에 그리고 타이틀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소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URL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매니지를 누르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를 누르면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팀원 4명을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주현김 MTINET라고 되어 있는 요 계정을 찾아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제가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포트폴리오가 잘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멘트도 날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이브 체인지를 눌러줍니다. 좀 전에 하나 추가를 했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띵스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컴포넌트, 이거는 뭐냐면 어떤 재료를 썼는지, 물리적인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OS 앱 어떤 거 썼는지, 우리 아두이노 아이디 뭐 이런 거 써주면 되죠. 재료는 뭘 하냐면 아두이노 보드, 아두이노 우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이 바로 되니까 이렇게 찾아서 넣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아이디 이런 것도 검색이 그냥 바로 되네요. 여기다 추가를 하면 프로세싱도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겠죠. SSING 프로세싱은 따로 없네. 링크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핸드 툴은 뭘 할까? 뭘 쓸까? 드릴? 아니 뭐 칼? 뭐 한글로 이렇게 쳐줘도 돼요. 칼? 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드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칼, 풀, 드릴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링크는 됐고 이렇게 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점퍼 와이어 이런 것도 사실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줄게요. UMPR 뭐 영어로 적어도 되고 뭐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일반적인 점퍼 와이어 그림이 쭉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체인지 또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썼는지까지 등록이 됐겠죠? 그러면은 스토리, 여기다가는 그냥 문서 블로그 작성한다고 보면 되는데 사진하고 영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예제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 플러스는 뭐죠? 또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설명글을 쭉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아무 사진이나 넣었으니까 아무 말이나 쓸게요. 아이폰 A 예상도,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뭐 사진은 그냥 이동이 되나 보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링크를 걸 거냐면 일단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걸 수도 있고 뭐 코드를 적을 수도 있어요. 코드는 뭐 int led는 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겠죠. 쭉쭉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걸어볼게요. 동영상 거는 거는 유튜브 같은 데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요거 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표현 요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런 거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쭉쭉 계속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세이브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들을 대략 썼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스토리에서도 이렇게 코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쓸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사실 코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업로드 월 페이스트 코드라고 되어 있죠. 업로드 월 페이스트 코드,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이런 것들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타이틀 뭐 아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아두이노를 이용해 LED를 깜빡거리는 예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써주고, 언어는 아두이노니까 아두이노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 코드를 붙여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스케매틱 앤 서킷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스케매틱 그려주는 프리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죠. 요거를 사용을 해서 나온 그 이미지 파일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GitHub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고, 이미지 파일, 이미지 월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징으로 작업을 하면 FZZ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이제 저장을 눌러서 그 파일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검색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우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프리징 사용법은 그냥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뭐 5V GND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 한번 그냥 간략하게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CDS 검색을 해보고 조도 센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저항 레지스턴스에서 저항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센싱 되는 선은 뭐 A0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고 LED 또 검색해서 이렇게 또 가져오고, 그 다음에 LED 긴 다리 짧은 다리를 이렇게 GND 쪽에 GND하고 13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컬러로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줘요. 우클릭해서 플러스니까 빨간색, 마이너스니까 검은색, 그리고 신호선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그렸죠. 회로를 그렸으면 이제 이제 캡처를 할 건데 키보드에 그 숫자 패드하고 영타 자판하고 사이에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통 PRTS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프린트 스크린이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연동된 픽픽이라고 하는 좋은 그래픽 관련 이 프로그램이 바로 선생님은 뜨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캡처한 그림이 이렇게 그림판 이렇게 해서 열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쪽에 안 들어가네요. 픽픽을 사용하면 안 들어가네요. 픽픽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캡처한 게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일로 쏙 들어갑니다. 자, 픽픽이 연동이 돼 있어서 아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거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가면 요걸 이제 이만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 이제 대강 이미지4 뭐 대강 저장을 하면 여기 이미지가 생겼죠. 요거를 이제 저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업로드 이미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코멘트 넘어가고 파일을 바로 클릭을 할게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가서 이미지4 이걸 클릭하고 세이브 눌러줍니다. 자, 왜 에러가 생기죠? 자, 그러면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서 jpg 파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안되면 어떡하지? 자,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미지4의 jpg 맞나? 요거네요. 자, 올라가죠. png? png가 또 올라가네. 자, jpg, png 별 문제 없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전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류가 잠깐 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png 파일로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CAD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링크도 걸 수 있고 업로드 파일이라고 해서 될 수 있는데 그거 있죠. 팅커캐드 3D 모델링 사이트 팅커캐드로 작업을 한 결과물 요거를 한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뭐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로그인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한번 링크를 걸어 보려고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할까요? 자, 보이는 걸로 이걸로 한번 합시다. 이걸로 해서 링크를 따야 되는데 링크 따는 게 어딨나? 자, 안 보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 새 탭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공유가 돼 있는 그러니까 특성에 가서 가시성에 공개가 돼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소를 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업로드가 아니고 링크죠. 링크를 여기다가 이제 걸어줍니다. 모델링 파일 뭐 이렇게 대강 이름을 줘가지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또 나네요. 이거를 삭제를 하고 띵기버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HTTPS 그 보안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띵기버스에 들어가서 아무 모델이나 한번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거 그래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유 버튼 누르고 이 공유 버튼이 아니거든요. 요 주소를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마찬가지네. 띵기버스도 해봤는데 링크가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HTTPS 지원되는 페이지가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캔슬하고 업로드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위쪽에 써 있는데 CAD Enclosures and Custom Part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겉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조물이라든가 나사라든가 이런 거 3D 모델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그 파일을 여기다 올려주면 됩니다. 일단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세이브 그냥 여기서 세이브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작성하고 Go to 프로젝트로 가면 세이브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Go to 프로젝트로 가면 지금까지 작성한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 주소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화한 주소를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면 되고요. 선생님 전화번호는 이고 자, 전화번호는 적어 드릴게요. 이게 뭐죠? 안 쓰던 거라서. 자, 글씨 크기를 일단 한 36 정도 해놓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줬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날려주면 됩니다. 이 주소를 문자를 날려주면 돼요. 그리고 꼭 할 때는, 작업을 할 때는 여기 퍼블리케이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눌러서 프라이빗 말고 퍼블릭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프라이버시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 지금은 잠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라이센스니 뭐 난이도 그리고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고 나서 세이브 체인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태그 그러면 여기다가는 프로젝트 타입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고 뭐 프로그레스 이걸로 하면 다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뭐 만드는 중간 과정이다. 그리고 전체 과정을 뭐 가르쳐 준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아두이노니 뭐니 뭐 프로 SSI인지 뭐 이런 거를 아두이노도 어떤 종류의 것들을 만든 것이냐 그러면 미디어 아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태그가 적혀 있는 것만 되나 보네요. 아트라고 하죠. 아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난이도 이지 1시간 2시간 라이센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전체 공개를 할 것인지 비영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선택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메일로 가서 인증을 하고 다시 한번 일단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을 받은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메일을 썼으니까 지메일 쪽으로 갈 거고요. 지메일 쪽으로 가서 텍스터에서 온 요 두 개가 있네요. confirm your email address 여기 confirm을 눌러주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skills upgrad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세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 이 뒤에 거는 그냥 닫아버리고 세로 고침 눌러주고 이거를 퍼블리케이션 세팅을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죠. 공개로 세이브를 합니다. 공개를 하든지 링크를 하든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아놓지만 않으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거든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트를 누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고 다시 프로젝트로 가면 다시 또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커스 IO를, 헥스터 IO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 조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어, 이름에다가 아두이노를 사용해 만든 블링킹 머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 팀 이름에다가 아까 아두이노 테스트 팀 이렇게 적었잖아요. 요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몇 반 몇 조인지 그것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반 3조다 그러면 6반 3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추가했던 사람들 4명 있겠죠? 에디트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팀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조원들 다 들어가겠죠. 조원 계정이. 그 다음에 여기 팀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6반 1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 이렇게 하고 다시 고투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6반 1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상을 다 보고 이런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요 헥스터 IO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자기가 했던 과정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일단 수업에 대한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프로젝트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쉽게 공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킬도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에 배포하는 도구,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